혹시 지금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젠가는 나도 이런 상황을 겪게 되겠지 하고 막연히 걱정만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방향에는 요양병원, 중증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 정책이 모든 요양병원 환자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해당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요양병원을 이용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작 부담이 큰 건 치료비가 아니라 간병비라는 걸요. 오늘은 이번 정책으로 무엇이 달라질 예정인지, 누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어디까지 믿고 어디부터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무섭다는 말 왜 나올까?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신 자녀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간병비 때문에 숨이 막힌다는 말입니다. 입원비나 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병비는 다릅니다. 상당 부분을 환자와 가족이 직접 부담해야 하고 병원이나 지역, 간병인 고용 형태에 따라 금액 차이도 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김모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형제들이 돌아가며 사비를 보태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입원이 반년을 넘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매달 적지 않은 간병비가 꾸준히 발생하자 결국 막내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증 질환으로 입원이 길어질수록 간병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몇 달을 넘어 1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에는 온 가족의 살림살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또 누군가는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는 생활을 몇 달째 이어가기도 합니다. 간병은 결국 환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시간과 돈, 그리고 마음까지 흔드는 일이 되는 셈입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여러 해에 걸쳐 검토해왔고 그 방향성이 2026년도 보건복지 정책 방향에 담기게 됐습니다. 2. 그래서 2026년엔 정확히 뭐가 바뀌는 걸까? 이번 정책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간병비 본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런 방향을 잡은 배경에는 고령화 속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하루 종일 곁에 있어야 하거나 전문적인 간병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보니 더 이상 이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커진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2024년부터 일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26년부터는 참여 병원을 확대한 2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갑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 확대되는 단계이지 전국 모든 요양병원이 한꺼번에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1, 2단계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용하는 병원이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대상 기준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 어떤 분들이 특히 눈여겨봐야 할까? 이번 정책은 특히 중증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이라면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합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시범사업에서 적용해온 기준을 보면 요양병원 입원 환자 분류상 의료, 처치가 많이 필요한 중증 환자 정부가 의료 최고 도의료 고도로 분류한 환자이면서 동시에 장기요양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은 경우가 핵심 대상입니다. 장기요양 1, 2등급은 장기요양보험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등급입니다. 쉽게 말해 의학적으로도 관리가 많이 필요하고
일상생활도 거의 혼자 할 수 없는 수준의 중증 환자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워져 장기간 입원 중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경우, 치매와 여러 만성 질환이 겹쳐 상시 관찰이 필요하고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기준은 시범사업 단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고 향후 본사업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세부 조건이 조정될 수 있으니 우리 부모님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용 중인 요양병원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신 분들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간병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지인은 부모님이 평소 지병 없이 지내시다가 갑작스러운 낙상으로 요양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준비 없이 간병비 문제에 맞닥뜨리면서 한동안 큰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간병을 개인의 몫으로만 둘 게 아니라 사회가 함께 나눠 짊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4. 지금부터 계속 확인해야 할 것들. 이쯤 되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이 발표된 단계이고 시행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부모님이 이용하는 병원이 시범사업 참여 병원인지, 그리고 향후 전국 확대가 추진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의료 최고도, 의료 고도, 장기요양 1, 2등급이라는 기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지원 규모입니다. 간병비 전체를 지원하는 것인지 일부만 보조하는 것인지에 따라 체감되는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넷째, 신청 절차입니다. 별도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입원과 동시에 자동으로 적용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실제로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이용 중인 요양병원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5. 간병 부담을 나누는 첫걸음.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만큼 간병은 이제 특정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 부담 완화 정책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간병으로 지쳐온 가정들에게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변화입니다. 앞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